1월 19일 수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해안입니다. 지난 3일 포항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조리원 등 3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민주노총 비정규직 경북지부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에 재발 방지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혜경 지부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3일에 발생한 폭발 사고, 이게 어떤 사고였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1월 3일 7시 20분경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침에 조리원 선생님들이 출근하시면 국소채 불을 켜고 물을 끓이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국소채 불이 켜지면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데 그 불이 들어온 것을 확인했다 하시고요. 네. 불이 켜진 지 20분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 사고가 갑자기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국과수와 소방당국에서 2차례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요. 정확한 원인이 나오려면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석 달은 걸릴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근데 이 당시의 사진을 봤는데, 뭐 네, 급식실 창문이 다 깨지고 또 천장에 내려왔는 등 정말 이 폭발의 위력이 크다라는 게 느껴지던데요. 네. 그래도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이라 다행이긴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조리원 3분이 다치셨잖아요. 뭐 그분들의 부상 정도가 어땠습니까? 네, 총 7분의 조리원 중에 일찍 출근한 3분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네, 한 분은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신체적인 부상은 덜하지만 창문이 부서지고 유리 파편이 튀어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해서 네, 다시 출근해서 급식실에서 일을 하기가 두렵다고 하시면서 두통과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네. 또 한 분은 귀 쪽에 화상을 입으셔서 화상 치료를 진행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네. 가장 부상이 크신 분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어서 대구 화상전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시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심리적인 고통과 이렇게 실제로 뭐 다치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네, 아직 계속해서 병원 치료 중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 나와 있지 않다고요. 네, 본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치료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심리치료는 전체 조리원생님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네. 현재 교육청이 그것은 계획 중인 것으로만 알고 있고요. 네. 직접 피해를 입으신 2분만 지금 단 한 차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음. 특히 화상치료는 치료비가 많이 드는 부상입니다. 네. 치료비의 대부분은 또 비급여 항목이 많습니다. 음. 비급여 항목은 산재보상보험에서도 지급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이나 본인이 개인적으로 가입해놓은 실비보험에서도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용자인 교육청이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치료비에 대한 대책이 분명하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학교에서 일하다가 다친 사고인데 이게 당연히 산재로 처리가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산재 처리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산재 신청은 본인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노동조합에서 사고 피해자 분들을 만나서 산재 신청을 하시라고 이야기는 드렸고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재가 승인이 되더라도 화상치료나 이런 것들은 음. 산재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비급여 항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네. 그럼 뭐 교육청이나 학교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어, 지금은 뭐 교육청이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걸 사용자인 교육청이 치료비를 부담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야 되는데 네. 들어놓은 보험들을 확인해 보고 어떤 걸 지원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해 보겠다 정도로만 입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학교는 어떤가요? 학교에서는 뭐 병문안도 가시고 일단 또 피해자분께 전화를 드려서 치료를 열심히 받으라라고는 말하고 있지만 네. 정확하게 어떻게 보상을 해줄지 어떤 치료비를 어떻게 음. 지급해줄지 정확한 이야기는 없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지금 사고 원인이 가스 폭발로 알려졌었는데 이게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이 안 나왔다고요?
네, 앞서서 이야기 드렸듯이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려면 최소 한 달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최초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가스 폭발 사고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사고 다음 날인 1월 4일 현장 조사를 나가봤습니다. 식당 유리와 샤시까지 날아가고 천장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폭발을 한 것으로 추측되고 화재가 발생했던 국솥 이외에 근처에 있는 유리나 조리 도구들은 변형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네. 가스 폭발인지 국솥 폭발인지는 국과수의 발표를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원인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도 이 사건 초기에 조리원들의 부주의로 추측되는 언론 보도가 이어져서 이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면서요. 네, 추측성 기사가 조금 안타깝습니다. 음, 일부 언론에서는 사고 피해자들의 부주의로 발생했다는 추측성 보도를 했습니다. 네. 불을 직접 붙인 피해자분께서는 본인 잘못이 아닌데 음, 언론에서 본인 부주의처럼 보도를 해 더 큰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계시는 거죠. 네. 특히 본인이 잘못해서 다른 분들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오해를 받고 음, 그에 따른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겁니다. 네. 언론에서는 조리원 선생님들의 부주의가 아니었다는 정정 보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피해자분들이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더라도 또 앞서 이 치료비와 별도로 임금의 30%도 받지 못한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죠? 네, 산업재해가 인정이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휴업수당으로 임금의 70%만 지급을 합니다. 네. 일을 하다가 다쳐서 치료를 하고 요양을 하는데 임금의 30%를 손해를 본다는 것은 노동자들에게는 굉장히 가혹한 일이지요. 네. 음, 정말 이게 일하다가 다쳤는데 이게 임금에도 손해가 있다니까 피해자분들의 근심이 아주 클 것 같은데 네. 그럼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산재가 일하다가 다친 사고이므로 사용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앞서 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70% 이외에 30%를 교육청이 지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네. 또 산재 사고가 많은 급식실 노동자들에 대한 당연한 대책인 것이지요. 네. 또한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급식실은 끓는 물과 기름 등으로 화상 사고가 굉장히 많은 현장입니다. 화상 사고는 비급여 항목이 대부분이고요. 비급여 항목을 지원할 수 있는 보상보험 가입도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끝으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전해 주시죠. 네, 저는 현재 경상북도 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 연일처 폭발 사고는 중대재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 대표로서 임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빠르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번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및 보상 대책과 비급여 항목 보상보험 가입, 산재휴업 시 임금 손실분 보상 등을 논의해야 합니다. 또한 당연히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급식도 교육입니다. 교육의 한 역할을 맡고 있는 급식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 대책도 마련도 바로 교육인 것입니다. 이번 사고를 비롯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학교 현장, 혹시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노동자가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지혜별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노총 감사합니다. 비정규직 경북지부 민혜경 지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